1, 2, 3개엄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짚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프닝에 잠깐 출연하셨던 우리 권유 대표 아직도 안 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년 전 1, 2, 3개월 이후 정말 격동의 1년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우리 송기호 대표는 감옥도 7개월간 살다 나오셨습니다. 뭐 여러 이 소회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유승수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네. 날씨가 썰렁하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이 날씨가 정말로 우리가 그 한남동에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밤을 새던 그날이 생각나서 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추운 겨울 뒤에는 반드시 또 따뜻한 봄이 옵니다. 봄이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추경호 기각. 아, 네. 저는 법정에서 있다 보니까 아직 그 온기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네,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잠도 못 자서 졸릴 것 같은데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아, 뭐 괜찮습니다. 잠 뭐 일주일 못 자도 윤석열 대통령만 뭐 석방된다면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네. 지난 1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송기호 대표를 만나서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펴낸 책인데 제가 박사님께 들린 1월의 봄. 1월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저도 한번 주실래요? 제가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예.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앉아서 받았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증정식을 스포일 해버렸네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12월인데 벌써 봄인 것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이제 의원 이제 구속영장 기각된 것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뭐 현장에서 영하 거의 10도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든지 뻗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정말 환희를 느꼈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당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프레임 지금부터 이제 깨진다. 이제 작은 뚝에 이제 구멍이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마이크 예, 그래요. 마이크 조정해 주시고요. 예, 젊은 시각님 특히 좀 여러 소회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참 여기 계시는 이제 세 분은 참 그 지난 겨울 때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고 특히 이제 제가 체포됐을 때 제일 먼저 유승수 변호사님이 달려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변호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저 젊은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했더니 변호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알고 있어요. 체포되는 거 보고 왔어요.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체포될 걸 혹시 기다리셨나요? 저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영등포 경찰서에 가니까 그 송기호 대표님 아버님께서 예. 아들이 체포됐는데 저를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버님께서는 혹시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 고성우 박사님께서는 정말 그 접견을 와주셔가지고 정말 그 30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을 정말 저를 위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참 만나 뵙는 게 너무나 뜻깊고요. 그리고 또 권유 대표님은 지난 그 한남동 겨울을 같이 그 추위 속에서 새벽까지 지켜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생기염 그리고 이 한남동 그 겨울을 추운 감정보다는 정말 따뜻한 봄처럼 느껴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12월 3일 1주년이 너무나 참 뜻깊고 좀 너무 기분이 좋게 왔습니다. 네. 그래. 아직도 이 서울지법 사태로 그 많은 분들이 감옥 생활하고 계신데 대체로 그게 뭐 형이 1년 정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법원 그 건물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더 그거보다 상향돼 있고
뭐 이제 약간의 이제 물리적 행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되면 조금 더 높게 예, 나와 있고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법원 경내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네. 아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게요. 사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건조물 침입죄만으로 네. 실형을 선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속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 추운 겨울 이 교도소는 특히 더 막 을씨년스럽고 그런데 잘 견디 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의 봄입니다. 1월이지만 봄이 왔다라는 뜻으로 우리 송교 대표님이 주로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생각들 또 감옥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을 중심으로 꾸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런데 지금 이제 MBC나 좌파에서 이제 혹시나 이 책을 갖고선 다른 예. 이제 서부 청년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할까봐 그래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유 대표님 마이크가 자꾸 문제라고 그러니까 조금 가까이 좀 대주시고요. 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1년 전에 밤 10시 좀 지나서 1.23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의미에서든 좀 충격적으로 그 대통령 담화를 지켜 보셨을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당일 날의 그 담화문 그걸 지금 영상으로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들어서 울컥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다시 들어도 마음에 와닿고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에 의해서 불과 2시간 만에 국회 그 해상 결의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 후 이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적극적으로 부역함으로써 이제 탄핵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들은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도망을 갔고 나머지들은 여전히 남아서 사과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권유 대표님,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아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고 배신자들을 척결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는 바람에 또다시 그 배신자들에 의해서 정권을 뺏기는 이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직전 날에 있었던 좌익 방송들의 보도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얻어냈다라고 그런 식의 단독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예. 그게 누굴까? 뭐 지금 그 특검 수사에 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가 있고 김예지가 있고 그리고 뭐 김용태 그리고 김상욱이 있잖아요. 아마도 김상욱일 겁니다. 예. 그래도 이 당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절제를 한다면 김상욱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대놓고 지금 저쪽을 도와야 자기 진영이죠. 이제는 거길 도와야지 되니까 우리가 지금 김상욱 같은 사람을 쳐내지 못한 것, 그때 쳐내지 못한 것, 그리고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심각한 결함이었죠. 당시에는 선거 전에 이미 다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뭐 문재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활동까지 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역시나 모든 어떻게 보면 망국의 원흉이었다. 예,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우리 자유파 진영의 이 그래서 배신 DNA가 아주 깊이 새겨져 버렸어요. 송기호 대표님. 만약에 이 윤석열 때 혼자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소개해줄 방법이 없었네요. 결국 이 김상욱 지금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김혜지, 뭐 김재섭 이 사람들의 정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데 설명할 방법은 없고 이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표현했냐면 반드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참 바로잡힌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 한동훈 지도부가 그대로 이어갔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또 요직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결국은 이재명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로 정권을 넘겨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을지언정 구속이 되었을지언정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반등을 해서 52%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미래 세대 청년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참 저도 한 거의 몇 달 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선언문을 다시 보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소름이 돋았고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서야 알았는데 대통령은 최소 1년 전, 길게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내용들을 알고 혼자 마음 아리를 했다는 것이 참 다시 새롭습니다. 참.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하실 때 이 말씀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영속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 정권은 뭐 5년인데요. 지금은 이 5년 동안 그냥 나라 들어먹고 그냥 끝날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를 반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당황했고요. 뭐지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든 생각은 솔직히 뭐냐면 속이 후련하다. 솔직히 말해서 속이 후련하다. 이런 결단 없이는 이 나라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엄을 좀 잘하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계엄 선포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약에 계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계엄이 없었으면 이 야당이 이미 대통령을 무너뜨린 상황이었어요.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판사, 뭐 검사 다 탄핵하고 다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냥 식물 대통령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임기 끝나면 곧바로 민주당이 정권 가져갔을 겁니다. 예, 그걸 왜 모르냐는 거죠. 지금 와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찰력 있게 선행적으로 대통령 통치자가 결단을 한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의 부역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국회에서 두 차례 탄핵 표결할 때까지는 국회 여의도가 투쟁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는데 탄핵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가 이제 우리 이 탄핵 저지 투쟁의 주전장이 되거든요. 그게 참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 우리가 이른바 한남 대첩이라고 이름 붙인 탄핵 저지 투쟁을 그 한남동에서 몇 달째 전개합니다. 이 한남 대첩의 그 집회 투쟁 영상 저희들이 조금 편집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검찰 자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영장 나온 거 보셨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111조에 나와 있는 신랑을 바쳐놓고 압수수색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지켜갑시다. 지켜갑시다.
예, 저 은박지가 한 3도 정도의 보온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더라고요. 권유 대표, 이 한남대첩 때 그 거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예, 뭐 저는 거기 이제 뭐 숙소 잡고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낮 시간에 있다가 밤 시간을 지키는 사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낮에 쉬고 밤에 계속 이제 밤새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송교 대표님. 네, 그때 이제 권유 대표님 자주 배웠고요. 네. 참 그러니까 이 3도 정도 낮추는 게 정말 큰 차이인 게요. 그때 워낙에 이제 막 영하 10도 막 이랬고 막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요. 네, 거기가 특히 고개라 예. 예, 강바람에 산바람까지 막. 그래서 저는 그 펭귄이 이제 모여 있을 때 그럼 좀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따로 있을 때 너무 추웠는데 모여 있으니까 그래요. 예. 뭔가 그 체온이 36도가 계속 내뿜어지니까 다들 몸을 밀착하고 예. 밤을 지샜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뭐 그 인사를 할 때 저도 그때 그 한남동 관저에 갔었다 하면은 저는 다른 인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체온을 같이 공유한 사이니까. 맞아요. 저는 뭐 너무나 믿을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저희 그 아미고 고문 중에 공주에 계시는 고정철 고문은 이거 한남대첩 때 거의 거기서 노숙을 계속 하셨거든요. 결국은 싸움에 지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도 병원에서 못 나오세요. 아이고. 예, 그때 이 마음 상하신 분들 너무 많고 진짜 실제로 몸을 상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이 한남대첩이 그 공수처가 불법 영장 그 신청하고 서부지법이 불법 영장 발부하고 또 불법적으로 체포를 강행하면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 결정을 내리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목이 잠기려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네. 우파 운동을 계속 해오신 분들이 네. 저는 그때 당시에 한남동에서 꽃을 피웠다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청년들이 그때 나왔지만 저희가 그 우파 어르신들께서 또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동안 문재인 때부터 계속해서 엄청나게 투쟁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자리를 사실 지키고 계셨던 거죠, 사실. 네.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한남동에서 그 자리를 피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와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네. 드디어 이제 대통령의 계몽령으로 우리 전 세대가 이런 좌파들하고 싸워서 이겨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건 당시에 불법 법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체포에 따라서 이 불법 체포를 집행하기 위해서 무슨 적군을 마치 그렇게 하듯이 선무 방송을 일삼으면서 마치 무슨 투항하라고 예, 이런 심리전을 펼치는, 사실 심리전 자체가 모욕적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있을 물리적 사태를 대비해서 대통령께서 나와서 당당하게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걸 보고도 무슨 불법 체포를 성공했네, 뭐 그리고 또 구속이 됐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었다. 예. 지금 유승수 변호사가 쭉 설명해 주신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불법이지만 잡으러 온 경찰관도 청년이고 나를 지키려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다 청년인데 충돌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피를 흘리는 것 아니냐. 차라리 내가 출석하겠다. 해서 그때 그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을 모시던 비서관이 갖고 있는 이 휴대폰으로 그냥 즉석에서 짧게 영상 메시지를 남기고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 영상 메시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실은 호랑이 아가리에 스스로 몸을 던진 건데요. 그래서 예정된 수순대로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때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다 함께 항의하기 위해서 낮에부터 모였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새벽에 발부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라고 하는 것이 발발합니다. 그 서부지법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서부지법 앞에 모여서 항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했던 그 집회는 사진으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자유파 시민들, 국민들이 모였고 그것을 우리 족보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 현장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나가서 생방송을 하면서 그 현장을 전해줬어요. 그 자유파 유튜브 중에 한 분이 송기호 대표였는데 송기호 대표가 그날 체포돼서 7개월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송기호 대표님. 네. 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날 것을 이제 좀 막고자 자진 출석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네요. 참 저도 이거를 지금 정말 1년 만에 보면서 네. 너무 약간 계속 소름이 돋는데, 사실 대통령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본인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사자야말로. 이걸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국민들도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습니까? 그걸 안고선 불법 수사임에도 가겠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사에 응했고요. 그리고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참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지금 경찰 조사 때 제가 계속 받은 건 그거였어요. 저보고 배우가 누구냐, 누가 너한테 이렇게 들어오라고 시켰느냐 라는 건데,
제 핸드폰을 포렌식하고 우리 청년들 100여 명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배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방이 이제 되었죠. 참 우리 청년들 각자가 판단한 것이고 네. 그리고 책임도 지금 청년들이 각자 책임을 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왜 과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날라오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그리고 잘못을 왜 청년들한테 계속 그걸 부과하고 없는 배우를 찾고자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수년째 감옥에 넣고 있는지 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권유 대표님도 이날 현장 취재하셨습니까? 저는 그 전부터 한 3일 정도를 계속 있었고 당일에는 이미 전날 밤부터 한 거의 40시간 정도 깨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0시 한 반쯤에 밤 10시 반? 예, 밤 10시 반쯤에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육체적으로 예, 이제 집으로 갔고 집에서 이제 그 뉴스를 속보로 봤는데 자다가 깨서 봐가지고 전 꿈 꿨는 줄 알았어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그 순간을 맞이한 것 자체가 인지부조화가 너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그러면 우리 권유 대표가 체력이 조금만 남았어도 거기 계속 취재했을 거고 그러면은 잡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 송기호 대표와 지금 이제 같이. 그 어떤 체포한 패턴을 보면 뭐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걸 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지금 뭐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뭐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뭐 조사를 하다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상식이 처음에. 있을 텐데 네. 그 상식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뭘 제가 이제 피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우리 다 같은 동지고 맞아요. 예. 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뭐 운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일도 아니고 그냥 이 잘못된 폭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참 투쟁해야 된다. 근데 이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자유파 변호사들이 즉각적으로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진격의 변호사라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지금 서부 자유 변호사 협회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서부 자유 변호사협회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저보다도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이 정말로 뭐 단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저 청년들 구해야 된다. 빨리 가서 구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뭐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계엄 정치를 받들어서 우리 이 땅의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변호사들이 분노했던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에 왜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중앙지법 사건인데 이게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법원 쇼핑이라 그러는데요. 네. 법원 쇼핑을 하면은 기분 나빠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입니까? 검사입니까? 법원이 기분 나빠야 되는 판사들이 거예요. 기분 나빠야지.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영장 자판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기분 나빠야 되는데 엄한 데다가 화풀이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고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그 영장 판사였던 차은경 판사는 당시에 본인의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민들, 국민들을 전부 다 모욕으로 딱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시위와 집회가 이제 개최됩니다. 예,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를 해왔고 계속 그 집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부산 동대구역 그리고 대전 광주에서까지 진행이 됩니다. 광화문 집회와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과연 우리가 자유우파 시민이 도대체 얼마나 모였냐, 자유우파 국민이 얼마나 모였나를 한번 드론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할 때만 해도 이 좌파 것들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막상 광화문 집회와 부산, 동대구, 대전 집회,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보면서는 감히 이 대거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이 압도했죠. 그런데 좌파 것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몰라도 광주는 지그들 땅인데 어떻게 광주에서 니거들이 집회를 해? 이러면서 이 맞대응하겠다고 집회를 했는데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 자, 광주에서마저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좌파 것들을 압도해 버렸죠. 그런데도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이 엄청난 집회를 다시 드론 영상으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집회에 참여하시고 취재하신 분들이겠지만 정말 새롭네요. 네, 권유 대표님. 제가 이제 홍콩에서 집회를 했을 때, 행진을 했을 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으면 핸드폰이 먹통이 돼요.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그렇죠. 예. 뭐 데이터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한국에서는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홍콩보다도 우수해서 그런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남동 집회 때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크게 차질이 없었어요. 근데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니까 부산에서부터 방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랬습니다. 부산, 대구 다 아예 방송이 끊어져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생방송을 하는데 송출하는데 그때 이제 안 되는 라이브 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어요. 버퍼링이 아예. 그래서 그 대형 방송국은요, 그거를 이제 유심을 한 4개, 5개를 동시에 해가지고 본딩 장비라고 해요. 그런 장비를 써도 안 됐어요. 그때.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게 그 시국에 어떤 의미였는지 정말 물리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의 저 모습을 보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런 모습을 보고도 사과하자는 사람들은 사과를 못 먹어서 뭐 귀신이 붙었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좌파들이 별 발악을 다 했는데요. 트랙터 폭동을 일으킨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정말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거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로 자발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가지 염원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숙한 저런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고 법원이고 이런 국민들의 어떤 준엄한 가르침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규모 집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경찰의 이 철통 같은 이 방어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헌재 앞에서 단식 투쟁도 하고 또 삼보일배 투쟁도 하고 그리고 108배 투쟁도 했어요. 그 전지영님이 28일 동안 거의 텐트 없이 그냥 노숙, 그 추운 날 노숙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단식 투쟁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삼보일배 투쟁이 전개되는 중에 석방됐거든요. 지기현 판사에 의해서.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 단식 투쟁과 삼보일배 투쟁 이 부분 사진으로 좀 확인하시고 그 사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 인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까지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석방됐다가 이제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 잠깐 석방됐을 때 저 장면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재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에 이제 윤어게인 청년들의 집회 사진까지 잠깐 봤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지금 김영현 장관 변호인 활동을 쭉 하고 계시니까 뭐 누구보다도 이른바 이 내란 사건 형사재판의 전체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지금 1월 18일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만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려하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이른바 뭐 사건 이름을 붙이기도 참 뭐한데 일반 이적죄라는 이름으로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소한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김용현 장관님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 전부 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장을 재발부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김용현 장관님 같은 경우에 12월 12일로 영장 신문기일이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또 영장이 발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지난 이제 6월 25일 날도 당시에 이제 특검이 불법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나와 계신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기각이 됐는데 그날 같은 날 김용현 장관님에 대해서는 영장이 또 발부가 됐습니다. 재발부가 됐죠. 앞으로 이러한 어떤 인신 구속의 칼춤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네. 다만 실체적인 어떤 형사재판의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만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대통령이 어떠한 계엄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저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유죄나 탄핵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고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저날 현장에 나와 주셨던 우리 국민들의 이런 노력이 참 땀과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고선 이제 정말 몸이 알아 누운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들의 이런 참 헌신, 희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10년, 2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참 이제 1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좀 다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토의 제국 같은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봄은 올 겁니다. 오늘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은 그 봄이 오는 뭐 일종의 꽃망울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벽부터 현장에서 이 상황을 알려주신 권유 대표가 지금 그곳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저희 고성국 TV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 말씀 겸해서 이후의 전국 추경호 영장 기각 이후에 전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유 대표님. 예. 지금 대한민국 지난 1년간 뭐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현상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2030이 보수화, 우파화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정말 이 친구들이 거리로 나와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 그 눈에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청년들한테서 사실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젊었을 때는 진보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 보수가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통설이었는데 그 통설을 완전히 깨부수는 정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만든 사람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봄을 2030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의 영장 기각이 우리의 반격의 서막이고 그 반격에
2030 청년들이 이미 선봉에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그 투쟁 방향만 그리고 그 안에서 방해하고 뒷다리 잡는 분탕 세력만 잘 솎아내면 이 승리, 이 싸움 승산 있다 확신을 합니다. 네, 송기호 대표님. 네. 참 지금까지 뭐 조중동, 이준석을 비롯해서 뭐 청년 정치인을 막 띄워주고요. 이렇게 해야 청년들의 마음을 산다. 백날 어떠한 얘기를 해도 청년들은 우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제 좌파가 되었는데 하나같이 제가 이제 여쭤본 청년들의 이런 계기가 뭐냐? 거의 99%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제 우파가 되었다,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현재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제일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요. 특히 고성국 박사님은 수년 전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을 계속 키워오신 분이고 제가 이 우파 활동하면서 이 청년들을 정말 참 아껴주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한번 힘 제대로 실어주시고요. 앞으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자유총 있죠. 예,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 대자유총이 주관을 해서 2025 자유청년대회를 다음 주 12월 17일 2시에 북해안 아트홀에서 개최하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지난 1년간의 이 청년들의 대한민국 구하기 위한 이 활동들을 한번 쭉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 함께 손잡고 활동할 것인지를 생각을 모아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좀 일정 확인해 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승수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희롱하듯이 당시 민주당이 갖고 놀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침묵을 넘어서 탄핵 찬성파라는 황당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국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죠. 판사를 겁박하고 법원을 없애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판사들이 침묵을 하고 법원이 침묵을 하고 오히려 변호사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엄한 청년들을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하는데도 검사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을 잡겠다고 먼저 칼춤을 쳤던 게 사실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침묵하고 방관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 대통령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자 했고요. 지금도 법정에서 여전히 맹렬하게 투쟁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침묵하지 않는 국민들, 항상 싸우고 투쟁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함께 싸우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 보시면서 이애플망구님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니님이 지난 1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는 걸 보고 있으니 웬만한 영화들보다 더 희로애락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이 영화가 꼭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갑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댓글창에 송기호 대표가 좀 왜소한 분인 줄 알았는데 권유 대표랑 나란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네요. 송기호 대표도 키가 커요? 비슷할 건데요. 제가 사진을 같이 찍어보니까 머리가 제가 2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기호 대표가 이 1월의 봄이라는 책, 일종의 그 옥중 회고록 같은 책을 내셨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쪼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23 개엄 1주년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그리고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님 그리고 목격자 K 권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